안녕하세요. 쑥쌤입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유집 라디오에서 1년 동안 활동을 결산하는 의미로 연말에 공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 연말엔 인터넷 방송을 했고요. 올해는 그 집합 금지가 계속 연결되어서 거의 활동을 못한 관계로 각 프로그램별로 연말 특집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영어 발음에 관한 몇 가지를 영꿀팁이라는 제목으로 짤막하게 준비했습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영어 발음에 관한 꿀팁, 영꿀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어가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과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영어도 우리말처럼 말이죠. 언어죠. 그래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자기 나라 모국어 말에 익숙했는데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영어에서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발음이 L 발음과 R 발음입니다. 그래서 L과 R 발음에 관한 꿀팁. 자, L 발음과 R 발음의 차이점은요. 첫 번째로 그 L 발음은 혀 끝이 입 천정을 치고 내려오면서 내는 음입니다. 그 다음에 R 발음은 휘파람 불듯이 입술을 모으고 혀의 양옆을 혀 중앙으로 구부려서 말아서 휘파람 부는 그런 형태로 혀를 만들어서 내는 음입니다. 그래서 딱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말의 리을과 그 R과 L 발음이 가장 흡사한 음입니다. 근데 L 발음은 서울 할 때 서울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울 한 상태에서 혀가 혀 끝이 입 천정에 붙어 있죠. 그 발음이 리을 발음과 L 발음이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R 발음은 우리에서 리을 발음이 R 발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쌍으로 단어를 3개 예를 들어놨는데요. 제가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L 발음은 lead입니다. lead. 그 다음에 R 발음은 휘파람 불듯이 입술을 모아서 우 합니다. read입니다. read. lead, read. 그 다음에 light. 그 다음 right. 그 다음 lead, read.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거 관심 없이 그냥 막 L 발음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연습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혀 끝이 입 천장에 닿지 않도록 하면서 R 발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휘파람 불듯이 모으는 것이 정확한 R 발음을 하는 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세에 관한 꿀팁이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강세가, 그러니까 강하다는 것은 옆에 것보다 더 크게 얘기하는 거죠.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의미의 차별을 가져옵니다. 우리 한국말은 뭐 학교 한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어느 부분에 강하게 읽냐에 따라서 단어 뜻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단어에 붙는 강세를 액센트 또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에는 강세가 명사나 형용사는 대부분 단어의 앞 모음에 강세가 오고요. 동사는 뒷부분에 있는 뒷모음에 강세가 옵니다. 거기 예를 들면 import가 있습니다. import. 자, 스펠링은 똑같은데요. 그래서 import라고 두 번째 뒤에 이음절에다가 강세를 두면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입하다, 수출 수입이죠? 수입하다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import라고 앞에 첫 음절을 강하게 읽으면 명사가 됩니다. 수입. 그 다음에 produce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produce라고 이음절을 뒷부분을 강하게 읽으면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산출하다 또는 생산하다. 근데 이 단어를 똑같은 스펠링인데 앞에 produce라고 첫 음절을 강하게 읽으면 명사가 되어서 산출액 또는 집합적 명사로 농산물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도 이렇게 강세가 있고요. 자, 문장 안에서도 강세가 있습니다. sentence stress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 안에서 강세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문장 안에서는 강세를 받는 자격이 있는 품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을 의미가 있는 단어에서 내용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단어에 강세가 옵니다. 그래서 그냥 명동형부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특정한 그 대화 상황에서 전치사라든가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 정관사라든가 해서 특정한 상황에서 그 단어를 꼭 강조하고 싶을 때는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아니더라도 강세를 받기도 하지만 대체로 평범한 대화 속에서는 이렇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에만 강세가 옵니다. 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I go to school in the morning. 자, 강하게 진한 글씨로 써진 글자는 강하게 있는 단어입니다. 강세를 받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I go to school in the morning. 또 우리나라 말은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하죠. 나는 학교에 간다를 다 똑같은 강세로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길이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읽기를 시켜보면 10명이 9명 I go to school in the morning 이렇게 하지 않고 I go to school in the morning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읽는 습관으로 그 자리에다가 영어 단어만 대입해서 있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발음하지만 전체적으로 들으면 영어같이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어 읽기를 연습할 때는 꼭 반드시 이렇게 스트레스를 생각해서 강약을 생각을 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The boy is interested in skating in winter.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boy interested in the skating winter. 그래서 그 소녀는 겨울에 스케이팅 하기를 좋아한다.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읽으라고 하면 The boy is interested in skating in winter 이렇게 읽는 사람 거의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그 한국말이 우리나라 말의 그 특징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처럼 들리게 하도록 읽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강세를 염두에 두고 읽기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발음하기 힘든 발음이요. F자 발음과 자, 하고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입술을 무는 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이런 우리 말 하면서 이런 발음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 쪽에 그냥 F를 입술을 안 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F는 순치 마찰음이라고 해요. 수는 그 입술 순자예요. 그 다음에 치는 치아 이빨 치자죠. 그래서 입술과 이빨이 마찰해서 나는 음이라 그래서 아랫입술을 앞에 윗니로 물어서 내는 음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그 옆에 유성음이라고 썼죠. 그래서 자, 모든 그 발음을 할 때 음들은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성음은 뭐냐면 여기 목젖에 손을 대봐서 떨리지 않으면 무성음입니다. 근데 이걸 떨리면 어떤 소리가 나는 거 봅시다. 브입니다. 브. 그래서 의 무성음은 유성음은 V자의 발음입니다. 브. 그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냥 F 발음을 그냥 쉽게 그냥 입술을 안 물고 그냥 푸 해버리면 어떤 음이 되냐면 푸가 됩니다. 푸. 자, 푸는 양순음입니다. 양은 두 개라는 뜻이죠. 두 개의 수는 입술이에요. 두 입술을 통해서 나는 음이라고 해서 양순음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입술을 붙여서 내는 음이죠. 푸. 자, 푸. 이게 무성음이거든요. 자, 푸. 유성음은 뭘까요? 네, V예요. boy 할 때. B. 그래서 이게 소리들은 다 이게 유성과 무성 이렇게 음으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물어야 하는 fine을 대부분 사람들은 입술을 안 읽고 fine 그래 버립니다. 그래서 How are you? 안녕하세요. 그러면 fine, thank you. 아, 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fine, thank you 하면 소나무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그래서
입술을 물어야 하는 F는 반드시 입술을 물어서 F자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fool, 그래서 바보, 속이다. 또 입술을 안 물고 그냥 하면 fool, 웅덩이, 풀장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뜻이 전혀 다른 의미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할 때는 발음, F 발음, F 발음을 항상 정확히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S 발음이 있는데요. 설단, 치경, 마찰음이라고 하는데 설은 혀 설자입니다. 단은 끝단자, 혀끝. 혀끝이 자 치경이라는 건요. 그 앞에 윗니 뒷부분에 그 윗몸, 입 천정으로 붙은 그 부분을 치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혀끝이 거기에 딱 붙어서 나오는 몸이에요. 그래서 윗니와 아랫니가 맞붙어서 좁은 틈새로 공기 마찰로 생기는 무성음입니다. 그런데 유성음은 뭘까요? 그래서 그렇게 짝소리입니다. 그래서 발음. 그 다음에 는요 설단 치차름이에요. 설단은 혀끝이 치아와 마찰 익힘을 설단치 차름 마찰음, 설단치 마찰음입니다. 그래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그 혀끝을 내밀어서 공기 마찰로 내는 그 무성음이요. 그러면 하고 유성음은 뭘까요? the. 그래서 sink는 가라앉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단은 그 치찰음으로 하면 think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때 I think so 해야 되는데 I think so 해버리면 나는 그렇게 가라앉아요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요 음도 TH 발음도 반드시 이렇게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를 내밀할 때는 반드시 꼭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미국 사람들이 의미를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though도 마찬가지야. 유성음이죠. though 하면 뭐뭐일지라도. 근데 이거를 혀를 깨물지 않고 그냥 no 해버리면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말이니까 그냥 쉽게 그냥 no 해버립니다. 그러면 밀가루 반죽이 있죠. 반죽이 돼버려요. 뜻이 전혀 달라지죠. 자, 그래서 뭐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일단 영어는 그 교과목이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에 외국인 만나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일 첫 걸음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창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2021년도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샬롯 거미줄이 이제 후반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보셔서 끝까지 책을 한 권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